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지 원장입니다. 오늘 본격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두 가지 사항을 먼저 공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또 조회를 많이 해주셔서 전에 최저임금이 급상승을 해서 최저임금을 받던 저소득층이 되겠죠. 저소득층이 이제 일자리를 잃으니까 가계소득이 많이 이제 축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가족 동반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가족 동반 자살이 최근 이제 급증하게 되는 그런 동영상을 이제 올렸는데요. 그 동영상을 이제 월간중앙 기자가 보고 다음 달 월간중앙에 그 관련된 글을 좀 써달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구독해 주시고 또 조회해 주셔서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글을 쓰면 보다 많은 또 일반 국민들이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이런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최근 좀 많이 바빴는데요. 그 바쁜 이유가 이제 제가 전에 이제 기회평등과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의 평등 중에 이제 방법이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제, 김종인 비대위가 주장하는 그 기본소득제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결과의 평등의 수단에 또 다른 수단이 이제 최저임금을 올린 방법이 있죠. 즉, 소득 불평등이라는 그 결과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이제 급상승시켰던 2018년도에 만약 그때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상승하지 않고 기업 간에 어떤 차별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을 동등하게,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기회를 줬으면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또 파이를 더 많이 키울 수 있겠죠. 그 파이를 많이 키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사실 놓친 건데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현 정부가 16.4% 올렸을 때 하고 기업 간의 차별을 제거해서 기업 간의 어떤 기회 평등을 줬을 때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각각 해서 이제 비교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걸 작성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언론 보도와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본소득제를 통한 결과의 평등을 또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먼저 지금 주장하면서 그게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이 기본소득제가 우리 또 국민경제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체계적으로 또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격 주제는 실업률 관계된 것인데요. 여러분들 언론 보도에서 특히 30대, 40대의 실업률이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현 정부 들어서 하락했다, 크게 하락했다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아마 60대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즉 땜빵식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실업률을 낮췄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요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 주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고용지표를 제가 활용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실업률입니다. 이제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겁니다. 이 경제활동인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게 바로 경제활동인구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경제활동인구율입니다. 요거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겁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겁니다. 자, 요 개념을 가지고 그럼 다음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눠서 연령별로 실업률하고 비경제활동 인구율을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얼만큼 변화인지 그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대입니다. 즉 15세부터 19세 실업률하고 비경제활동 인구율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실업률의 변화율이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비경제활동 인구율 변화율입니다. 자, 먼저 실업률부터 보시면 이제 점선은 이제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은 이제 박근혜 정부고 오른쪽은 이제 현 정부 시절이 되겠죠. 실업률부터 보면은 2018년 4월 달 경에 그 실업률이 2017년 4월 달 대비해서 무려 55.2%나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거보다 더 증가한 시절이 있었죠. 2013년 초반에. 이렇게 이제 실업률이 이제 증가한 거는 이제 아무렴 최저임금 여파로 이제 알바를 하던 그런 이제 10대가 많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증가했는데 밑에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율을 보면은 비경제활동 인구율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 초에 훨씬 더 많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2.6% 증가했는데요. 즉 10대의 경우에는 실업률하고 비경제활동 인구율이 같이 증가했습니다. 즉 이제 최저임금이 급상승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은 10대가 있었고 일자리를 잃은 그 10대 중에는 아예 나는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해 하고 아예 단념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많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0대에 대한 것입니다. 20대에 대한 것을 보면 실업률과 비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뭐 그다지 크게 현 정부 들어서 큰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0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대의 경우를 보겠는데요. 30대의 경우 먼저 실업률을 보시면 현 정부 들어서 실업률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무려 28.6%나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는 또 크게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율을 보면 2019년 1월 달에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아주 크게 많이 증가했는데요. 3% 증가했습니다. 크게 증가했죠. 그런데 여기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자, 2018년 10월 달에 실업률이 많이 증가했는데 19년 1월 달에 그 실업률이 뚝 떨어지고 대신에 2019년 1월 달에 비경제활동 인구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의미는 30대의 경우 소득주도 성장, 특히나 그 최저임금을 급상승해서 일자리를 이제 많이 잃었던 그런 30대가 아예 2019년 1월 달에는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40대의 경우에도 30대와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먼저 실업률을 보면 2018년 10월 달에 무려 33.3%나 증가하는데요. 즉 박근혜 정부의 최고치하고 거의 동률을 이루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율을 보면 2019년 4월 달에 5.5%로 박근혜 정부 최고치보다 더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19년 10월 달에는 6.1%로 가장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즉, 2018년 10월 달에 많이 이제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그 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옮겨간 겁니다. 즉, 경제활동을 아예 포기한 그런 인원으로 많이 옮겨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50대의 경우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의 특징적인 현상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60대의 경우에는 이제 또 독특한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자, 60대 실업률을 보시면 2019년 1월 달에
무려 60.9%나 증가하고 2019년 12월 달에는 61.5%까지 크게 급증을 합니다.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율을 보면 2019년 1월 달에는 마이너스 2.9%로 떨어지고 2019년 12월 달에는 마이너스 4.8%로 가장 많이 하락을 합니다. 즉 실업률이 많이 증가한 시점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많이 떨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60대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 인구, 즉 경제활동을 아예 단념한 인구가 실업률로 실업자로 옮겨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현 정부에서 60대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드니까 이제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취업을 해보겠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단기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로 옮겨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 후에 과연 연령별 실업률과 비경제활동 인구율 변화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업률입니다. 좌측 그래프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20대고 파란색이 30대인데 그 20대와 30대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히기 시작한 3월달하고 4월달에 그 실업률의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변화율이 더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연령에서는 다 2월달 대비해서 3월달, 4월달에 다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2월달 대비해서 그 실업률 변화율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자, 20대 빨간색을 보시면 2월 달에는 그 실업률 변화율이 마이너스 3.2였는데 4월 달에는 마이너스 22.2%로 크게 하락을 하고 30대 파란색입니다. 30대의 경우에는 2월 달에 마이너스 5.7%였는데 4월 달에는 마이너스 12.5%로 하락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연령들이 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20대와 30대는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오히려 실업률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도 어떻게 더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참 희한한 경우가 발생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율 변화율입니다. 즉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비경제활동 인구율이 얼만큼 변화했는지 보시면 자, 빨간색이 이제 20대인데 보시면 이 빨간색이 20대의 2월 달에 그 변화율이 2.8%에서 4월 달에 무려 13.2%로 크게 급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크게 급증하는 연령이 있죠. 바로 30대입니다. 30대의 2월 달에 그 변화율은 마이너스 6.8이었는데 4월 달에 무려 6.4%로 크게 급증을 합니다. 자, 물론 뭐 다른 연령도 이제 좀 증가를 했는데요. 20대와 30대가 코로나 직전 대비해서 직후에 크게 비경제 활동 인구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20대와 30대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그런 실업자가 아예 경제 활동을 단념을 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 편승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코로나19라는 경제적인 충격을 받으니까 20대와 30대는 그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내가 일자리를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그냥 경제 활동을 나는 경제 활동 안 해 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그렇게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고 있을 때 10대의 경우에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뭐 알바 자리가, 즉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으니까 알바 자리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업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아예 경제활동을 단념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서 비경제활동 인구율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30대와 40대는 이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그런 실업자가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30대와 40대는 오히려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실업률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실업률이 아주 뭐 하락을 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생각한 게, 이거는 현 정부에서 60대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고용을 갖다가 이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실업률이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하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보니까 아예 이 실업자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옮겨갔다는 이런 중요한 요인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생각하면 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즉 최저임금을 급상승한 것이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0대의 경우에는 참 재밌는 현상이 발생됐는데, 즉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됐죠. 즉 경제활동을 아예 포기하고 있었던 비경제활동 인구가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서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드니까 나도 구직활동을 한번 해볼래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실업자로 이렇게 옮겨갔던 것입니다. 즉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지만 경제활동 인구로 이렇게 옮겨갔기 때문에 이러한 60대의 경우에는 30, 40대와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현상이고, 코로나 후에 보니까 즉 경제 위기가 딱 닥치니까 코로나 경제 위기가 워낙 세게 왔기 때문에 전 연령에 걸쳐서 일자리를 잃어서 실업자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즉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희한하게 20대와 30대, 즉 청년층이죠. 청년층의 경우에는 코로나 직전보다 직후에 오히려 실업률이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그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는 진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원인 또한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코로나19라는 그런 큰 충격이 오니까, 즉 경제적 위기가 발생되니까 20대와 30대 같은 청년층은 바로 그냥 실직과 동시에 바로 경제활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승됐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률이 코로나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또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가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는데, 특히나 청년층에 이 기본소득제를 좀 적용하자. 노령층은 기초 노령연금을 지금 주고 있는데, 즉 이제 노령층은 이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층에는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층에 이렇게 기본소득제를 좀 적용해보자 라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를 비롯한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거죠. 노령층에 기초 노령연금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육체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령연금을 드리는 거고, 청년층은 육체적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20대와 30대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기본소득을 준다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 충격이 오니까 일자리를 잃으니까 뭐 구직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기본소득을 주면 더욱더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제가 청년층에 대한 기본소득제가 오히려 청년층을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